오늘 제가 이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신 영화 저널리스트 이지혜님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혜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좋네요. 이렇게 뉴욕에 계신 분이랑. 드라마로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1편부터 10편까지 굉장히 징글징글한 어떤 그런 둘 사이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졌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11편 보니까 또 약간 텔미 썸씽처럼 다른 전개로 가는 듯 하다가 12편에 다시 또 이제 그 울타리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앞에 전반부를. 저는 솔직히 1, 2회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렇게 불륜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왜냐면 지선으로 둘러싼 그 커뮤니티, 그 관계 안에서도 불륜을 떠나서 이 여성에게 가지는 뭐 컴플렉스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감정들이 좀 볼성 사나울 정도로 좀 리얼하게 터트려 나오는 구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발전되면 되게 밀도 있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는 전혀 뭐 상관없는 기대였고 지금 가는 거 보면 제가 저번에 방송하신 거 봤거든요. 네. 막장, 올해 최고의 막장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이게 저의 애초에 제가 기대했던 거는 지선우의 복수극과 나머지 다른 이 커뮤니티 내에서의 그 갈등이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으니까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포기했었어요, 중간에. 근데 그렇구나. 포기해서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게 이렇게 재미가 없었나 봐요. 너무 피곤하고 이것을 보셨던 그 박만래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또라이의 세계잖아요, 여기가. 네. 진짜 그 또라이들을 보는 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제가 일례로 아시다시피 제 남편도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걸 보다 보면 그 이태호를 보고 있으면 너무 화딱지가 나잖아요. 혼자 보면서 방에 있는 남편한테 가서 계속 닥달하고 그럴 정도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막 이태호가 뭐 시나리오 작업한다고 막 늦게 들어간다고 막 핑계대고 이런 걸 보면 괜히 방에 있는 사람 막 미워지기도 하고. 약간 이 드라마가 약간 다른 면이 원래는 이런 부부의 갈등 같은 거를 이렇게 약간 고부 갈등이나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풀어가는 게 보통 한국 드라마의 어떤 그런 정석이었는데 여기 보면 어떤 그 둘 그리고 이제 어떤 아들 말고 가족 관계로 인한 어떤 그런 트러블 같은 게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해왔던 한국 드라마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어떤 그런 루트랑 약간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사실 부부의 세계나 결혼의 세계, 가부장, 가족의 세계에는 관심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들을 등장시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목은 부부의 세계고 그 인물들이 하는 대사들도 보면 맨날 밤마다 와인 마시면서 결혼이란 뭘까? 부부란 뭘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드라마는 거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 사실 부부라는 걸 가지고 온 거는 서로 상처를 주고 뭐 잔인한 짓을 해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그런 관계의 형상을 위해서 가지고 온 거지 사실 뭐 부부가 뭐지? 결혼이 뭐지? 막 고작 이런 거였어? 이런 고민들이 되게 공허하게 들리잖아요. 이 드라마가 진짜 관심 있는 건 스릴러, 뭐 폭력적인 뭐 자극 이거에 더 좀 저는 심취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걸 보는데 좀 피로했고 뭐 단적으로 뭐 지선우를 테러하기 위해서 뭐 이태호가 다른 그 민현서의 남자친구를 고용을 하잖아요. 그 남자친구가 지선우를 테러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 과정 자체, 이 폭력 자체 드라마가 굉장히 지금 빠져 있어요. 이걸 리얼하게 묘사를 하는 것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여성들은 겁에 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 어떤 그런 쾌감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걸 기점으로 완전히 이 드라마는 안 되겠다. 너무 해롭다. 그 폭력씬을 그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길게 할애해서 RPG 게임처럼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묘사했어야만 했는가. 그냥 뭐 폐허가 된 공간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청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선이었는데 거기에 지나치게 공을 들였다는 것은
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 노출되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혐의를 저는 지울 수가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JTBC 이 시간대 드라마들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봐왔어요. 아, 그동안도 계속 그렇게 봐왔구나. 오. 일명 JTBC 중산층 중년 드라마라고 해서 사실 지금 TV를 보는 시청자들은 그 타겟팅이 20, 30대가 아니잖아요. 40, 50대잖아요. 중장년층이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중산층 중년의 삶들을 이제 JTBC 이 금토 드라마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게 미래를 시작으로 미래는 분명 뭐 엄청 훌륭한 작품이고 약간 좀 결이 다르지만 미래로 굉장히 크게 호평을 받고 시청률 면에서도 재미를 보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등장한 게 미스티, 그 다음에 스카이캐슬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편성 대기 중인 작품들도 대부분 중년층, 중산의 중년층들을 다룬 그런 드라마거든요. 그리고 또 편성을 받으려고 지금 높은 확률로 올라가 있는 후보군들도 다 그런 쪽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코드가 있는 거네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를 봐왔던 그 코드를 계속해서 쓰는 거네요. 그렇게 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점점 좀 심화가 됐던 거는 미스티도 그랬고 스카이캐슬도 그랬고 주인공 여성이 망가지는 걸 보는 걸 너무 좋아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 잘 되는 것보다 누구 망하는 얘기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구산시 안에서도 이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지선우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지선우가 지금 입고 나고 나서 어떤 수모를 겪는지 너무 즐겁게 스포츠로 물고 뜯고 즐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같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 한국 사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관점이네요. 저는 이제 그 김희애 씨가 강하게 이렇게 뭐라고 폭력을 당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 하면서 이제 그런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강력한 어떤 그런 장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는 잘 없었기 때문에 슬래스틱 코미디 같은 느낌. 왜냐면 그러니까 게임처럼 나도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야. 여성도 아니고 남성이고 이게 정말 나랑 상관없는 상황이다라고 딱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편 태호랑 한번 미친 듯이 싸워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처참한 모습이 나왔었고 그 뒤에 또 민현서 남친. 민현서 남친 집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다가 어디 뭐 창문에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서 게임 같다는 느낌을 나도 받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약간 너무 무섭지. 실제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정말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겠네요. 부산 그 커뮤니티 안에서도 괜찮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만 보여주잖아요. 남들 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러움을 한눈에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어떤 각각 개개인의 어떤 그런 부부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 어떤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도 이렇게 흥미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바로 옆에 사는 그 자기 친구 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부들 많지 않나요?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저녁 해가지고 친구랑 잠깐 한잔하고 올게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초반에 와가지고 막 그런 걸 시도를 했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를 멀리하더라고. 그런 게 잘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부부 사이 아니고 남자들끼리 뭔가 이 나이에 무슨 친구가 돼가지고 뭐 이런 부부 얘기를 한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뭔가 훔쳐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그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한 지선우와 이태호가 굉장히 극적으로 과장한 경우라면 그 박선영 부부는 그래도 현실에 좀 가깝지 않나. 뭐 애정이나 뭐 불같이 뜨거운 사랑이 없어도 일종의 파트너십으로 계속 살아왔던 거잖아요. 남편의 외도를 묵인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박선영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 전업주부이고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보면은 뭐 커뮤니티에 어울리고 남편 이렇게 내조 잘해주고. 그러니까 외도를 한다고 해서 뭐 화가 나지만 바로 갈라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건
곧 이 가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그런 부부들은 많지 않나요? 서로의 애정이나 뭐 신뢰, 사실 신뢰는 남편이 외도했을 때 이미 다 깨져버린 거고, 신뢰랑 상관없이 이걸 유지해야만 하는 어떤 임무를 가지고 같이 이제 파트너십으로 가는 그런 결혼 생활은 많지 않을까. 오케이. 그리고 되게 나는 이제 이태호랑 그 재혁, 그 손재혁이죠. 그 둘이 어떤 그런 한국 그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남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자기들 재미 볼 거는 다 재미를 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버리기는 싫어하잖아. 그렇잖아요. 귀찮아지니까. 그게 귀찮아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찮은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이혼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또 평판이 안 좋아지고 막 그런 게 아무래도 신경 쓰이지 않을까. 그 좁은 데서 이렇게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러면. 그러니까 귀찮잖아. 지금 밖에서 제가 아무리 놀고 와도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그거를 버리고 나가는 거는 귀찮은 거지.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재미들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이제 한국 남자들의 어떤 그런 잘하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나는 뭐 여기 와서 그런 건 전혀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민낯들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런 관계들을 계속 지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어디 어떤 그런 모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 병원장도 마찬가지고, 태호도 처음에 자신의 어떤 그런 영화 제작을 위해서, 그 뭐 다경이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은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어떤 그 여회장한테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좋아져 버린 것 같다는 그런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들을 잘 찝은 것 같아요.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계속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게 또 이제 나는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 누구나 인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 모습이 뭐 매번 올바르고 정의로워 보일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지만 그런 모습 남한테 별로 들키고 싶진 않잖아요. 그 굽신거리고 막 가서 이렇게 하려는 모습. 근데 그렇죠. 이태호 어머님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회장이 오니까 그 어머님을 잃은 슬픔도 잊을 정도로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하잖아, 이태호가. 그걸 보고 이제 지선우가 정말 그때 인간적인 정의랄까? 이런 것들 진짜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 그런 디테일들은 되게 상당히 잘 살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을 되게 적나라하게 그냥 이렇게 막 여과 없이 확 이렇게 보여주니까 거기에서도 약간 저 인간들 참 이렇게 돈 벌기 힘들다. 약간 아무래도 이제 그 밖으로 보이는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으로 보이는 뭔가를 누군가한테 안 들키려고 노심초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제 생각엔 이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사람들한테 좀 호응을 받는 이유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고산시라는 공간 자체도 서울 외곽의 부분의 근교의 그 경기도 정도로 추정되는 곳인데 거기에 그 타운하우스 촌인 거잖아요. 거기는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뭐 다 전문직이고 의사고 뭐 회계사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집 보면은 굉장히 번듯하잖아요. 다들 멋진 집 안에도 되게 잘 꾸며놓고 밤에 모이면 술도 와인만 마시고 그렇게 와인을 마셨는데 그 고산시 주민들은 건드르르하게 그냥 그럴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모럴도 없고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느꼈어요. 그 저번에 그 리뷰에서 20대 초반 애들도 안 하는 짓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정말 가치관이나 상식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어느 정도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 목표로만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야. 근데 뭐 공부도 잘하고 직업도 잘 구해서 어느 정도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고 그게 확 깨지는 게 잔적으로 이 지선우와 이태호 관계에서는 이태호의 불륜이었고 또 다른 부부에서는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냥 이 사람들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확 보여주는
장치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